마에스트로 리더십 앤드 이종수. 얼마 전의 일이다. 충남대 서희태 교수의 마에스트로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조직에서 내로라 하는 분 150여 명이 함께 들었다. 마에스트로란 오케스트라 지휘자 가운데서도 최고의 지휘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서 교수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6명의 이야기를 통해 조직의 리더들이 본받아야 할 점을 짚어주었다. 강의는 오케스트라의 구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오케스트라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40명 규모인 경우도 있고 오늘날에는 1000명이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이루기도 한다. 목관악기와 금관악기의 구분은 피스를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피스를 쓰면 목관악기, 쓰지 않으면 금관악기다. 그렇다면 색소폰은 어떨까? 피스를 쓰기 때문에 목관악기다. 교향곡이나 오페라 공연에는 오케스트라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오케스트라는 언제나 무대 앞쪽 아래에 자리하기에 대부분의 연주자는 관객의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된 마에스트로 역시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작곡가와 연주자, 성악가를 주인공으로 부각시키고자 한다. 세계에는 3대 오케스트라가 있다. 오스트리아의 빈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그리고 뉴욕 필하모닉이다. 베를린 필하모닉은 지휘의 신이라 불리는 카라얀이 있던 곳으로 가장 뛰어난 연주자들을 보유하고 대단한 기량을 뽐낸다. 빈필은 지극히 보수적이면서도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고도의 세련미와 유연함을 자랑한다. 2004년에는 VIP석 관람료를 35만원이라는 고액으로 책정해 고가 티켓 논란을 불러왔고 이듬해에는 베를린 필이 45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3대 오케스트라의 티켓 가격은 20만원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한다. 지휘자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함께할 연주자를 선택할 권한이 있고 그만큼 책임도 뒤따른다. 지휘자는 자신이 선택한 연주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배려하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하며 무엇보다 그 연주자를 신뢰해야 한다. 첫 번째 마에스트로는 주빈 메타다. 빈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였다. 서 교수가 새까만 신참 단원이던 시절 메타는 그를 불러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같이 가겠느냐고 물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메타는 이제부터 자신을 너라고 부르라고 했다.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메타는 언젠가 공연 도중 연주를 중단한 일도 있었다. 성악가가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여 최고의 노래를 들려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성악가의 노래는 성공적이었고 청중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거장의 면모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두 번째는 이탈리아 출신의 리카르도 무티다. 그는 지휘자로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어느 날 단원과 직원 700여 명의 이름으로 된 편지 한 통을 받게 된다. 당신은 위대한 지휘자입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임해 주십시오. 왜냐고요? 당신은 우리가 발전하도록 이끌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파트너가 아닌 악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악을 하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는 결국 단원들의 신임 투표로 해임되었다. 이후 시카고 필로 자리로 옮긴 그는 단원과 연주자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했다. 훌륭한 지휘자였지만 다소 과장되고 독단적인 면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것이다. 드라마나 연극에서 대본에 없는 대사가 연출될 때가 있는데 이를 애드리브라 한다. 오케스트라에도 연주 도중 연주자가 탁월한 기량을 뽐낼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카덴차다. 연주자가 자신의 월등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무티는 연주자에게 카덴차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세 번째 마에스트로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구스타보 두다멜이다. 진정으로 음악을 즐기는 21세기형 지휘자다.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지휘한다. 지휘의 바탕에 즐거움이 깔려있다. 지휘자의 웃는 모습을 보는 연주자에게 그 즐거움이 전염되고 마침내 관객까지 즐거움으로 물들인다. 아주 젊은 마에스트로로 재기발랄함이 돋보인다. 네 번째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 곧 자신의 핸디캡을 최고의 지휘로 승화시킨 토스카니냐. 극도의 근시였던 그는 악보 전체를 암기한 뒤에야 연주하고 지휘했다. 원래 첼리스트였던 그가 지휘자로 변신한 것은 어느 날 오페라 아이다. 공연의 지휘자가 갑자기 불참하게 되어 대신 지휘봉을 잡은 일이 계기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혼자만의 연주가 아니라 오케스트라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만들어내야 하는 음악을 위해 나처럼 지독한 근시로 악보를 볼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안보는 당연한 것이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오케스트라는 1년 동안 지휘자 없이 연주회를 이어갔고 그 1년 뒤에는 결국 해체의 수순을 밟았다. 다섯 번째는 카라얀이다. 지휘자는 완벽한 정신세계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창조한다. 카라얀은 대부분 눈을 감은 채 허공을 떠다니는 듯한 손짓으로 지휘했다. 내가 오케스트라에 입힐 수 있는 가장 큰 손해는 단원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명확한 지시는 앙상블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오케스트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를 듣는 앙상블이다. 정해진 박자와 동작이 아니라 느낌으로 하는 지휘였다.
지휘자는 오케스트라가 일일이 챙겨주지 않아도 알아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연주자들 또한 항상 지휘자만 바라볼 수는 없으니 귀를 열고 짧은 순간에도 소통의 기운을 나누며 호흡을 공유해야 한다. 서쪽에는 카라얀, 동쪽 대륙에는 번스타인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카라얀은 독보적인 마에스트로였다. 마지막 마에스트로는 뉴욕 필의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그의 표정은 변화무쌍하다. 또한 그의 지휘봉은 자주 오른손이 아닌 왼손에 들려있다. 이는 이제부터는 연주자가 직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를 통해 완전히 자율적인 오케스트라가 가능해진다. 그는 그저 연주자의 연주를 즐길 뿐이다. 그의 눈에서는 연주자를 향한 칭찬의 미소가 전해지는데 이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오케스트라는 놀라운 경지에 도달한다. 그의 칭찬은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즉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는 지휘봉이 아니라 표정과 웃음, 눈짓만으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표정 하나로 연주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이끌어가는 그 경지는 신기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게 한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저마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리더십이 있다면 그 조직의 성공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황소를 지붕 위로 올리는 가족의 힘처럼 리더에게 열성적으로 충성하고 조직의 목표에 매진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이루지 못할 목표는 없을 것이다. 리더의 표정 하나로 구성원들이 움직이는 조직이라면 말이 필요 없이 성공적인 과업 달성이 가능할 것이며 그런 조직이야말로 경쟁에서 살아남아 목표를 이루는 탁월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마에스트로 리더십 강의를 들으며 조직에서 리더가 맡아야 할 역할을 새삼 되새겨 보았다.